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렸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중은이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은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울트라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력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1.5%이던 기준금리는 연 2.5%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중은은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7.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각각 0.25%포인트와 0.5%포인트씩 올린 후 이번까지 4회 연속 인상을 결정한 중은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중은은 덧붙였습니다. 중은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해 2023년엔 1.75%, 2024년엔 2.5%에 그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가 고물가와 전쟁 중인 가운데 이달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거나 아니면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은의 차기 통화정책회의는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온타리오주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취약계층 대상인 4차 접종 대상은 내일부터 18세에서 59세로 확대됩니다. 3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났거나 코로나에 감염된 후 석 달이 지난 성인이 대상입니다. 4차 백신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온주 접종 사이트 또는 전화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 캐러런 무어 책임자는 하지만 이는 당뇨나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60세 미만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건강한 성인은 가을께 나오는 오미크론 대응 새 백신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무어 책임자는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3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어도 중증 진행 위험이 크지 않아 4차 접종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차 접종이 고민이라면 가정의에게 문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새 백신과 4차 백신 사이에 몇 개월의 접종 간격이 필요할 걸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까지 새 백신이 언제쯤 캐나다에 배급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무어 책임자는 7차 유행이 2주 후쯤 정점을 찍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7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이 가운데 100여 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온주 정부는 이번 달로 예정된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무료 제공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어 책임자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하는데 어금니 안쪽 뺨 양쪽과 입천장 경국의 부분, 이어 양쪽 코 속을 문지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뉴펀들랜드의 라브라도주도 오는 20일부터 50세 이상으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했고 케벡주는 지난 5월부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와 뉴브런스윅주도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내일 캐나다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유가 분석 전문기관은 내일 캐나다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3에서 9센트까지 하락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지역에 따라 리터당 5에서 7센트 정도 하락합니다. 광역 토론토와 나이아가라 해밀턴, 킹스턴 윈저 등 남부 지역은 리터당 가격이 1달러 77.9센트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곳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토요일 1달러 83.9센트로 오른 데 이어 오늘은 1달러 84.9센트까지 뛰었습니다.
내일 온주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은 1달러 70.6센트인 피터보로이며 코놀과 런던 베리는 1달러 76.9센트가 예상됩니다. 반대로 서드버리와 썬더베이는 1달러 85센트와 1달러 83센트가 예상됩니다. 이 밖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지역은 2달러대로 낮아지고 퀘벡주 몬트리올은 1달러 93.9센트, 알버타주 캘거리 1달러 80.9센트, 에드먼튼은 1달러 76.9센트가 예상됩니다. 유가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준 국제 유가는 석 달 만에 배럴당 95달러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로저스가 대규모 통신 장애와 관련해 5일간의 크레딧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일보단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캐나다 독립사업체연합은 통신 장애로 수많은 사업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코로나로 지난 2년 동안 큰 피해를 입은 사업체들에게 하루 영업지장은 단 5일 크레딧과 비교할 수 없다며 한 달간의 사용요금 면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퀘벡주 로펌은 필수 서비스 중단과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로저스의 주장이 허위라며 $400 보상과 관련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CRTC도 이번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통신 장애와 관련해 원인과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로저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각주 수상들이 한계에 달한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에 의료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만난 각주 수상들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선 연방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 분담률을 기존의 23%에서 35%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간호사협회도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에 인력난이 더해지며 초과 근무와 휴가 취소 등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간호사들이 일을 그만두고 있어 간호사와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BC주 호건 수상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의료 지원에 대한 요청에 대해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만나기로 했지만 벌써 8개월이 지났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함께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여권 대란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는 새로 충원한 직원 600명 중 100명이 교육을 끝냈고 나머지 500명도 4주 안에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향후 4주에서 6주 사이면 여권 발급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로 여권 신청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폭증할 줄 몰랐다는 정부는 대면 신청과 우편 여권 신청이 이전엔 8대2였는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을 보이며 우편 여권 신청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전국 최악의 사태를 보인 퀘벡주 여권 사무소도 줄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며 다음 달 안에 전국의 여권 발급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주거와 직장, 여행과 투자하기 좋은 중소도시 순위에서 온타리조의 10개 도시가 캐나다 상위 25위 안에 꼽혔습니다. 온주의 킹스턴과 나이아가라, 워터루가 3위에서 5위를 차지한 가운데 벌링턴과 구엘프, 밀튼과 베리, 썬더베이와 오로라, 세인트 캐서린이 꼽혔고 전체 1위와 2위를 기록한 BC주에선 빅토리아와 켈로나에 이어 놀스 밴쿠버와 캠룹스, 나나이모, 세니치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알버타주에선 리스 브리지와 세인트 알버트, 에어드리가 선정됐고 이외에 프레데릭턴과 레비스, 세인트 존스, 몽튼, 셔브루, 트로이, 리비 에레스가 이름 올렸습니다.
이번 순위는 인구가 20만 명 미만인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자연과 환경, 공항과 자전거도로, 박물관 등 주요 기반 시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액티비티 등의 프로그래밍 이외에 주민 증가와 인적 자본 등 인구, 소득과 빈곤 등의 경제, 그리고 프로모션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전국에서 4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긴 올 들어 처음으로 자영업 분야에서 무려 5만 9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특히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집계를 시작한 1976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인 4.9%까지 낮아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지난달 시간당 임금이 5.2% 오른 31달러 24센트까지 인상됐으나, 이처럼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력 부족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